한틱이라는 게 국민을 위해서 올바른 진료를 하는 게 우선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고로정형외과를 개업하고 있고 의협에서 한방정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기홍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한틱 역할 사실 보면은 처음에 이제 현안들이 많다 보니까 거기서 출발을 했습니다. 의료계와 또 겹치는 부위가 많다 보니까 한의계하고 거기에서 서로 예민한 사항이 많아서 그렇게 됐는데 한틱이라는 게 지금 와서 제가 오늘 기자분이 그런 질문을 보내고 그래서 생각을 해봤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국민을 위해서 올바른 진료를 하는 게 우선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정말 봐가지고 사실 보면 한방의료라는 자체가 300년 이상 된 학문입니다. 요거를 제대로 살리려고 그러면 그쪽의 어떤 장점을 살리는 게 우선이지 서로의 영역을 침범한다든가 그런 거가 되다 보니까 오히려 트러블이 생기고 또 그런 역할 분배가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한틱으로서는 제대로 역할을 해서 어떻게 보면 한방이 제대로 된 자기 길을 가고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아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좀 어느 정도 관심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맡게 됐고 그러면서 사실 한틱이 위원들을 보다 보니까 그 다음에는 더 느낌이 많았습니다. 저희 한틱이 위원으로 하신 분이 어떤 분인 경우 거의 10년 이상 이 분야만 해오신 분이 있어서 저도 처음 들어갔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그만큼 우리 의료 자체에서 어떤 체계화가 안 됐다는 거고 그렇게 열심히 일하던 분이 있다 보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의미감으로 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정말 많이 들어서 열심히 하게 되고 또 서로 같이 도와서 일을 하고 그렇게 돼서 여태까지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를 보면은 해당 의료기기 사용 금지하는 규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의료기기라는 거는 사실 보면 무슨 기계를 쓴다 못 쓴다 그렇게 표시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기계에서는 그 기계가 어떤 역할을 한다든가 이런 것만 돼 있지 이 기계는 누가 쓰고 이 기계는 누가 쓰지 말다 그런 기준이 제시된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 이게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가할 수 있는지 이거는 보조적인 치료 사용했을 경우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1심, 2심의 판결문을 그대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심, 2심에서도 보면 1심에서 이분이 가장 중요한 게 68번이나 초음파를 했었고 또 이 초음파를 하면서 2심 판결문에 보면 자궁의 두께를 가지고 치료의 기준을 삼았다고 했습니다. 또 그리고 68번 치료를 하면서 거기에 따라 가지고 자궁 두께가 두꺼워졌을 경우는 침을 더 강화한다든가 한약을 변경한다든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보조의 수단이 아니고 68번 모두 전부 다 주된 치료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 말씀이 아니고 이 2심 판결문에 그대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런 판결을 내렸고 여기에 따라서 했는데 이게 지금 보면 보조적인 수단이기 때문에 보건위생상에 가해질 수 없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 초음파 자체를 쓴다든가 이게 보건위생상 그냥 쓸 경우는 사실 위해가 가해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소극적으로 보면은 그런 진단을 잘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환자한테 판단이 잘못돼서 이 환자인 경우는 68번을 하면서 그 치료를 놓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초음파에 대해서 상식이 없던 분들도 1년에 뭐 건강검진하면 한두 번으로 생각하는데 68번을 한 이유가 한약을 할 때마다 대개 한약이 한 번 지으면 한 열흘 정도 용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개 2년 조금 넘게 이분이 거기서 초음파를 받았어요. 열흘 치료하고 한 번 초음파하고 그 다음에 또 열흘 치료하고 한 번 또 초음파를 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일반적으로 초음파에 대한 상식이 없고 그런 분이라도 보면 매번 할 때마다 그걸 하고 거기에 따라 양보를 했다는 게 어떻게 보면 주된 치료라고 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 보면 보통 의료적인 환경으로 봐서는 이렇게 초음파를 계속 한 경우 이게 올바른 의료인이 상식적으로 가능하냐 이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게 어떻게 보면 한의학적 원리가 되느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분 자체도 보면 처음에는 이분이 서울대학병원에서 초음파 해서 자궁 내막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한의원을 갔는데 한의원 홈페이지에 보면 자궁 내막증을 잘 치료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걸 보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68번을 하면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치료를 기준으로 삼았던 것도 맞지만 또 한편으로 봐서는 전혀 치료의 방침이랑 맞지 않는 그런 경우가 됩니다. 만약에 그게 중간에 종양이 있는 걸 거기서 발견했다고 그러지는 모르지만 환자가 치료가 안 되겠다 보니까 산부인과로 받고 거기서 이상이 있다 그래서 한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과정 자체가 환자한테 위해가 됐으며 또 하나 시기를 놓치면 더 위해를 했고 주된 치료가 아니고 보조적인 치료라고 볼 수가 없고 주된 치료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판결을 가지고 대법원에서 결정을 했다는 것.
이 자체는 저희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1심, 2심 판결문이 전체적으로 무시한 것이 됩니다.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번 판결로 인해 가지고 사실 한번 결정을 하면서 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판결을 하면서 이것은 보험이랑 상관없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걸 판결함으로 인해서 한의사가 초음파를 가능하다 그래서 보험으로 들어가는 건 아니다. 그런 얘기를 일단 했습니다. 거기서도. 근데 문제는 이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판결을 하면서 마지막에 이 대법원 판결문에 이런 얘기를 적었습니다. 이원적 의료 체계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를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보면은 이걸로 인해 가지고 보험급여랑은 전혀 별개의 것이다. 어떤 대법원의 판결이라는 자체가 이렇게 여러 가지 부수적 얘기가 들어간다는 자체가 저희로서는 좀 받아들이기가 힘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판결을 함으로 인해서 여기서 생길 수 있는 그런 이 파장을 대법원에서도 생각을 했기 때문에 보험 문제라든가 지금 이원화된 의료 체계에 대해서도 걱정을 하는 말이 들어갔다는 자체는 대법 자체에서도 이 판결을 내리면서 물론 전원 합의체를 했지만 그래도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미심적인 그런 면이 있지 않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원화된 체제에서 보서는 가능하지 않은 것을 판결해 놨기 때문에 앞에 판결 자체가 대법관들 자체도 보면 뒤에서 이런 뒤에 반대되는 소리를 했다는 자체는 저희는 이거를 정말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건 법적인 논리와 또 한편으로 봐서는 국민들한테 홍보가 제일 중요하고 회원들한테 홍보가 제일 중요해요. 이게 어떤 판결 내부의문을 인해 가지고 저희는 어떤 한방의료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잡아가는 게 필요한 것이지 저희가 한방에 예를 들어서 침이라든가 다른 한방 의료에 있어서 그런 기구를 사용하는 걸 발전시키는 걸 막자는 의도가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정말 봐가지고 영역에 있는 필요한 이원화된 면허 체계에 맞는 그 영역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면으로 봐서 국민을 설득해야 되고 또 한편으로 봐서는 가장 중요한 건 환자입니다. 정말 10년 전에 이 사람은 정말 2년 동안 다니면서 하라는 초음파는 다 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라 그러면 열흘에 한 번씩 가서 초음파 하는 거 그냥 받아들이겠습니까? 정말 봐서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아무리 초음파 건강검진을 한다 그래도 그렇게 한다 그래도 열흘에 한 번씩 하면서 그러면 변화된 게 달라지느냐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68번씩이나 초음파를 2년 반 동안 계속 시행했다는 이런 자체 정말 이런 의료 자체는 막아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밥그릇싸움으로 볼 거는 절대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 그 기기를 씀으로 인해 가지고 칼을 쓰더라도 누가 쓰느냐에 따라 가지고 사람들한테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만 잘못하면 큰 피해를 줄 수 있듯이 정말 기계라는 자체가 단순히 누가 쓴다 안 쓴다 그런 걸로 지금 판결을 하겠다 그런 이런 위치에서는 정말 모든 분들이 회원분들도 그렇고 국민들도 경각심을 가지고 정말 대처를 해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관심과 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